이거 읽으면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 아, 여기 좀, 그래가지고. 못 찾았어. 안 돼? 자, 가볼게요. 가볼게요. 읽어봅시다. 자, 행랑제가 퇴락하여 지탱할 수 없게끔 된 것이 세 칸이었다. 행랑제가 뭐래? 밑에 나와 있어요. 행랑제가 뭐래요? 대문에 있는 질체. 그러니까 방이라고 생각하면 그 기둥의 사이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그에 퇴락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 밑에 보시면 낡아서 무너졌다 이 얘기야. 그래서 집의 한 부분이 낡아서 무너진 것이 몇 칸이래? 세 칸이래. 그래서 세 칸이래. 나는 마지못하여 이를 모두 수리하였다. 지금 글에 누가 나와? 나가 나오죠. 이렇게 여러분 산문 문학에서 나가 나오는 경우는 갈래가 둘 중 하나죠. 1번은 뭐야? 소설. 2번은? 시. 산문 문학에서. 수필. 수필, 그치. 자, 그런데 그중 두 칸은 비가 샌 지 오래됐대요. 세 칸 중에 두 칸은 뭐 했대? 비가 샌 지가 오래되었대요. 근데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손을 대지 않았대. 근데 나머지 한 칸은 처음 비가 셀 때 서둘러 기와를 갈았대요. 그럼 세 칸 중에 두 칸은 어떻게 했다? 망설이다가 손을 대지 않은 게 두 칸. 나머지 한 칸은 서둘러 간 게 한 칸. 됐죠? 그래서 이번에 수리하려고 보니까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석가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된 까닭으로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었다. 그러면 수리비가 엄청나게 든 건 두 칸이야, 한 칸이야? 두 칸이죠. 두 칸이죠. 그다음 한 번밖에 비가 새지 않았던 한 칸의 제목들은 온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다.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은 건 몇 칸이니? 한 칸이겠죠. 여러분 잘 봐요. 지금 글쓴이가 자신의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글쓴이의 뭐야? 어. 그치, 경험이죠, 경험. 오케이? 아, 그러면 앞에 글쓴이의 경험이 나온 걸 보니까 이 글의 갈래가 뭐겠구나? 소설이야, 수필이야? 수필이죠. 소설은 허구의 이야기니까. 어. 그러면 여기 있는 나는 누구랑 똑같아? 화자? 글쓴이. 글쓴이. 화자는 시에서 많이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글쓴이가 정확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나가 글쓴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그 주말에 수업했잖아. 수필은 경험과 어떤 구조로 이루어진다고 했어? 깨달음. 깨달음. 그럼 그 밑에를 볼게요. 나는 이에 느낀 것이 있었대요. 느낀 것이 있었다. 그럼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겠니? 윗 경험에서 비롯된 깨달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겠죠. 그럼 어떤 걸 깨달았는지 한번 볼게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래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뭐와 마찬가지라는지 보자.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과 같다. 그러면 잘못부터 같다까지. 이게 마치 위에 있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뭐와 같다는 거야? 행랑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봐봐. 위에 있는 두 칸, 잘못을 바로 고치지 않고 내비두니까 비용이 어떻게 들었다? 엄청나게 들었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잘못을 알고 바로 고치지 않으면, 바로 고치지 않으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걸 깨달았대요. 근데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는다라는 건 잘못을 알고 고쳤다는 얘기죠. 잘못을 알고 고쳤으면 해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네. 그러면 위에 있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잘못을 알고 바로 고치지 않은 건 위에 두 칸에 해당하는 거야? 한 칸에 해당하는 거야? 고치지 않았대요. 두 칸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아서 해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됐다는 건 이건 비유적으로 한 칸과 마찬가지겠죠. 이걸 깨달았대. 사람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다. 근데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이 글쓴이는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했대. 나라의 정치도. 나라의 정치 어떤 게 같은지 봅시다.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을 내버려 두었다가는 좀먹다가 무슨 뜻이야? 다시 말해서 백성에게 해를 입히는 무리를 내버려 두었다가는 백성이 도탄이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그런 뒤에 급히 바로잡으려고 해도 이미 썩어버린 제목처럼 때는 늦었다.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 라는 걸 보니까 이 부분 있죠? 내버려 두었다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와 똑같은 거겠어? 앞서서 고치지 않은 두 칸과 같은 거겠죠. 두 칸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의 글쓴이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주제는 뭐를 하면? 잘못이나 실수를 하면 바로바로 고쳐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경험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글쓴이가 경험을 토대로 얻은 깨달음이죠.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글은 수필은 수필인데 예전에 쓰인 수필이기 때문에 갈래는 정확히 얘기하자면 고전 수필이에요. 고전 수필. 고전 수필이라는 거. 그래서 앞에서 글쓴이가 경험한 것, 뒤에서는 글쓴이가 깨달은 것을 바탕으로 자기의 교훈을 이제 독자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됐나요? 내용이 짧아서 여기 이제 크게 볼 건 없고 밑으로 내려가 보실래요? 비문학? 오늘 비문학이 조금 어렵거든요. 94페이지로 가볼게요. 94페이지. 94페이지. 자, 94페이지 읽을 시간 3분 드릴게요. 3분 드릴 건데, 내용이 조금 많고, 여러 가지 기준으로 케이스가 많이 분류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유념해서 읽어주세요. 시작 3분. 어디 온 거예요? 아니요?
문단 총 몇 개야? 5개죠? 5개. 그럼 문단별로 한번 가볼게요. 자, 법관들로 구성된 법원은 사법권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법원이 사법권을 담당하는 기구이구나. 그럼 법원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봅시다. 법원의 사법 기능은 법률을 해석해서 그 적법성, 위법성, 권리관계 등을 확정해 선언하거나 적용하는 것으로 잘못을 판별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럼 법원의 사법 기능을 요약하면 뭐야? 뭐를 해석해 일단? 법률을 해석해. 법을 해석을 해서 잘못을 판별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것을 도와주는 거겠죠. 그래서 법원이라는 건 사법권을 담당하고 잘못을 판별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뭘 통해서? 법률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사법권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재판 과정은 법관의 신분 보장을 통해 외부의 간섭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독립을 보장한다. 왜 재판을 할 때 법관의 신분 보장을 해줘야 돼? 그래서 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돼?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탄핵. 탄핵? 돈으로도. 그렇지. 이런 거 애들이 잘 맞추네.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이나 학연, 혈연, 지연으로 법관을 어떻게 뒷돈을 찔러준다든지 연락을 해서 재판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외부 간섭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하게 독립을 보장해줘야 해. 따라서 법관은 뭐의 영향을 받지 않아? 외부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재판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 법관의 자격은 법률, 임기는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면 법률이랑 헌법이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죠. 뭐가 더 높아? 뭐가 더 높아? 헌법이 높죠. 안 낚이는 의사. 헌법이 더 높죠. 두 번째 문단 가볼게요. 재판에는 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는,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재판의 종류, 민사재판, 그 다음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형사재판, 행정 업무와 관련된 행정재판, 선거의 효력에 관한 선거재판이 있다라고 나와 있네. 그러면 지금 이 글에서 재판 종류 총 몇 개 소개했어? 4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4개 소개했죠. 자, 그 다음. 자, 민사재판은 이라고 나온 걸 보니까 이 뒤에부터는 뭘 설명하겠다는 거야? 민사재판에 대해 설명을 하겠다는 거야. 민사재판은 개인과 개인 간의 재판으로 손해배상 등의 판결이 내려지지만, 자, 그 다음. 바로 뭐 나왔어? 형사재판 이렇게 나왔죠. 근데 앞에 지금 내려지지만 이라고 연결을 한 거 보니까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뭐를 비교하겠다는 거야? 차이를 비교하겠다는 거죠. 그럼 차이점을 중심으로 볼게. 형사재판은 수사권을 가지는 검사의 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사와 재판을 받게 된 사람 간의 재판이 이루어진대요. 검사와 재판을 받게 된 사람 간. 그러면 첫 번째로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거야? 1번 차이점은 뭐니? 음, 이 재판을 구성하는 뭐가 달라? 구성원이 다르죠. 민사재판은 개인과 개인, 형사재판은 누가 있어야 돼? 검사가 있어야 돼. 그 다음, 그에 대한 판결로 범죄에 대한 형벌이 내려진대요. 이해됐어? 두 번째, 판결 결과가 다르죠? 민사재판은 어떤 판결이 내려진대? 손해배상. 어. 형사재판은요? 범죄에 대한 형벌. 이게 차이점이죠. 됐나요? 자, 그 다음.
선거재판 나와 있네. 아, 그러면 민사재판이랑 형사재판 비교는 끝났나 봐. 선거재판은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대법원에서 재판하도록 되어 있다. 선거재판은 뭐 하대? 중요하대. 그래서 그냥 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에 재판을 한대요. 그러나 법관 역시 인간이어서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 사건에 세 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심금 제도와 공개 재판의 원칙, 증거 재판주의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 법 선거 재판에서 한 사건에 세 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선거 재판은 매우 어떻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법원에서 재판할 뿐만 아니라 한 사건에 세 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신급제도와 공개재판 원칙, 증거재판주의 등을 시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성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역할이 된다. 자, 그 다음 1988년에 설치된 헌법재판소가 나왔네. 새로운 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법원과 별도의 조직이래요. 법원과는 달라. 얘네는 뭐 하는 거죠? 헌법 해석과 관련된 정치적 사건을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헌법 기관이다. 얘네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뭐래요? 헌법 해석과 관련된 정치적 사건을 절차에 따라서 심판하는 게 바로 헌법재판소래요. 법원과 같다고 틀리다 문서야? 법원과 같다 틀려? 달라요.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헌 법률 심판, 헌법소원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상 심판, 권한 쟁의 심판 등의 권한을 갖는다. 총 몇 개야? 그럼 지금 나온 심판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죠? 다음 문단으로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정보량이 엄청 많아. 잘 봐요, 여러분. 위헌 법률 심판은 얘가 1번. 위헌 법률 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따져보고자 할 때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로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한다. 잘 보세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따져본대. 아, 근데 이걸 누가 요청해? 누가 요청해? 법원에서 요청해요. 법원에서.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게 야, 이거 법률 헌법에 어긋나 안 어긋나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법률이 높다는 거야? 헌법이 높다는 거야? 헌법이 높다는 거죠. 왜?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을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한다. 아까 앞선 발에서 이거 잘 알던데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하는 게 뭐야? 무슨 분리? 권력 분류. 비슷해. 삼권 분리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입법부라는 건 법을 만드는 쪽이죠. 근데 법원이 자기 맘대로 법을 막 만들어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잖아. 나라 망할 거 아니야. 그죠?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위헌 법률 심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법을 막 만들었을 때 이게 헌법에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으로 헌법소원 심판인데요. 헌법소원 심판. 얘가 두 번째겠죠. 헌법소원 심판. 자, 법률에 의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 이건 누가 제기한대? 국민이 제기하는 심판이다. 위헌법률 심판은 누가 한다고 했어? 법원에서. 근데 헌법소원 심판은 국민이 자신의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생기는 게 헌법소원 심판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에서 권한을 정하고 있는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가 있을 때 탄핵이 정당한 것인지를 최종 심판하는 권한도 갖는다. 이게 여기 나오는 뭘까? 예죠. 탄핵 심판. 탄핵 심판. 그래서 이게 사실 뭐야? 탄핵이 정당한지 최종 심판하는 게 3번이죠. 3번 탄핵 심판. 아울러 국가의 헌법 질서를 파괴한 정당이 있다면 대통령이 소송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정당 해산 심판을
진행할 수도 있대요. 그럼 여기 나오는 정당해산 심판이 뭐예요? 네 번째. 정당이 무언가 잘못을 했으면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대요. 자, 마지막. 정부 기관 간 권한과 책임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이를 조정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담당하기도 한다. 권한쟁의 심판은 정부 기관간 서로 싸울 때 권한쟁의 심판을 담당하기도 한대요. 그러면 지금 심판 총 몇 개 나왔어요? 5개 나왔죠. 아까 재판은 몇 개 나왔어요? 4개. 그러니까 정보량이 조금 많다는 거죠. 그 다음, 헌법재판소의 심판과 결정은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의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대. 특별히 권한쟁의 심판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결정이 된다. 권한쟁의 심판이 뭐였어? 권한쟁의 심판이 뭐였어? 권한과 책임에 대한 이를 조정. 누구끼리? 정부 기관끼리 서로 싸울 때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얘는 7인 이상의 출석, 6인 이상의 찬성 아니고 출석의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결정되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위헌 법률 심판이나 헌법 소원 심판에 따라서 위헌 법률 심판은 아까 누가 제기한다고 했지? 어머. 어, 헌법 소원 심판. 음. 국민. 이거 집중 쳐다볼게. 너가 좋아하는 남자 아이돌 얼굴 봐서 그런가? 직전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는 해당 법률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대요. 효력을 상실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지금 시간이 목소리 전혀 없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법의 집행 효력이 사라진다 이 얘기겠죠. 만약에 위헌 결정, 그러니까 이게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다시 그럼 요약을 한번 해보자. 1분단에 어떠한 내용 나왔어요? 법원이 어떤 것이고, 법원이 어떠한 것을 하고, 그 다음, 재판 과정은 이러한 것이 지켜지면서 법관의 자격은 이러한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첫 번째 문단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의 종류? 재판의 종류. 그 중에서 뭐와 뭐를 비교했지? 민사와 형사. 민사는 누구끼리? 아니, 민정은 아니고. 개인끼리. 형사는요? 개인이랑, 개인이랑? 정부, 정부 말고. 국가의 기관. 어딨어, 여기? 해- 검사랑 같이. 그 다음, 검사를 고소하는 게 아니라 검사랑 개인이랑 해가지고 같이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민사재판은 손해배상 등의 판결이 내려지지만 형사재판은 범죄자에 대한 형벌이 내려진다고 했죠. 선거재판은 매우 어떻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혹시라도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 그 다음, 헌법재판소의 설명이 나왔죠. 법원과 같아 틀려 달라. 주로 뭘 해석한다? 헌법을 해석해서 그와 관련된 정치적 사건을 절차에 따라서 심판한다. 라고 하면서 사문단에 5개의 심판을 설명을 하죠.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심판, 탄핵 심판,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5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과 결정에 대한 설명. 그 중에 뭐만 특별히 조금 다르다? 얘만. 권한쟁의 심판만 좀 다르다. 은서야, 권한쟁의 심판이 뭐 하는 거라고? 누구와 누구 간의 싸움이 일어났을 때? 어, 여기 있잖아. 정부 기관끼리 싸움이 일어났을 때 음, 심판을 하는 걸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했고, 만약에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 심판에 따라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됐어요? 다이찌로 가봅시다. 다이찌 온 다이찌 소재명은 과제지.
88페이지. 왜 그쪽이에요? 이거? 32쪽. 32쪽이 넘는 거죠. 작품 이름은 뭐였어? 작품 이름은 이옥설. 작가는 이규보. 저 음, 자랑할 게 있어요. 뭔데? 저 앞에 이거 너무 완벽하게 해가지고 쌤이 뭐 고치지 말라고 했어요. 진짜. 가야쌤이? 네. 좀 물어봐야지. 그 마음 다음 주에도 유지하게. 얘 내신 해주잖아요. 어? 그래서 해주잖아요. 어떤 거야? 다 있지. 다음 주 내신 하니까. 내신 제시 안 걸리고. 시험 과연 길잖아요. 시험 봐. 2주차부터 시험 볼 거야. 다음 주에 안 하는 자, 이규보의 이옥설 등장인물 누구 나왔어요? 그쵸? 나가 나왔죠? 이게 누구랑 같아? 나. 나. 그러면 이규보. 이규보. 글쓴이랑 같죠? 글쓴이랑 같죠. 그래서 나는 일단 뭐를 수리했어? 퇴락한 뭐? 행랑체. 퇴락한 행랑체를 수리했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걸 깨달았죠? 그쵸? 잘못된 것은 뭐 해야 한다? 미리 고쳐야 한다. 을 깨달음. 주요 사건으로 가볼게요. 주요 사건. 맨 처음 마찬가지로 나가 퇴락한 행랑체를 수리. 수리했고 이 과정에서 뭘 깨달았지? 그건 결론이에요. 일단 사건이니까 수리를 빠르게 한 행랑체는 비용이 어떻게 들었어? 비용이 적게 들었으나 방치한 행랑체는 어땠죠? 있었죠. 행랑체는 비용이 많이 든. 그리고 여기서 뭘 깨달았어? 어떠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정치 전에. 정치 전에. 사람의 경우에도. 사람의 경우에도. 사람의 경우에도 실수를 바로 쉬지 않으면 해를 받는다는 것을 깨달아. 동요입니다. 마지막 뭐도 같다? 정치도 백성을 좀먹는 무리를 내버려 두면
나라가 위태로워짐을 깨달아. 배경으로 가볼까요? 배경은 사실 정확히 나와 있진 않은데 실제로 고려 후기가 배경. 그래서 고려 후기에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 이규보라는 사람이 이러한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썼지. 서술자 시점 서술 방식 똑같죠? 나가 누구다? 글쓴이다. 그래서 자신의 뭐를 바탕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음과 교훈을 전달하는 걸 알 수가 있지요. 됐죠? 주요 소재와 기능. 쌤은 위에다 적을게. 두 가지를 적을 거라서 여러분들은 아래 잘 쓸 수 있으면 잘 쓰세요. 자, 소재 1번. 가장 중요한 소재는 뭘까? 태. 행랑체죠, 그쵸? 행랑체는 어떠한 역할을 해? 글쓴이에게 뭐를 주는? 깨달음을 주는 뿐이죠. 그다음 소재 2번. 아까 소재 2번 보시면은 막 석가래, 뭐 기둥 이런 게 다 써갔다고 했잖아, 그죠? 그걸 한번 읽어볼게. 석가래, 그다음 기둥, 들보. 얘네들 뭐였어? 비갓에서 비갓에 쓰지 못하는 대상이었죠. 그러면 얘가 뭐랑 똑같아? 아까 사람으로 치면 잘못. 정치로 치면 뭐랑 똑같아? 백성을 뭐 하는 무리? 맞아. 백성을 좀먹는 무리와 흐르기를 지니는 거겠죠. 비유적으로. 그래서 기타. 무슨 갈래다? 오전 수필 갈래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일단 비분노로 가볼게요. 비분노. 비분노 몇 페이지냐면 38페이지일 거예요. 38페이지. 38페이지. 됐죠? 그래서 과제지 94페이지. 과제지 94페이지. 법률 지문. 법률 지문. 문단별 중심 내용. 1문단은 뭐였어? 대본. 그치? 법원은 뭐를 해석해서? 그거 누가 해? 그치. 법률을 해석해서 법률을 해석해 잘못을 판별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문제를 해결하며 재판 과정은 뭐에 보장을 받는다고? 철저하게
독립을 보장받는다. 재판 과정은 재판 과정은 철저히 독립을 보장받음. 그다음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재판 종류 4개 나왔는데 뭐와 뭐를 비교했죠? 그쵸.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은 뭐의 차이가 있었죠? 그쵸. 구성원의 차이가 있으며 선거 재판은 뭐가 크다고 했어요? 그쵸. 중요성이 크다고 했죠. 중요성이 커. 오판을 방지하기 위해. 오판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실행된다. 그다음 3문단에 뭐가 나왔죠? 헌법 재판소, 그죠? 헌법 재판소는 뭐와는 다른 조직이야? 그쵸? 법원과는 별도의 조직이며, 법원과는 별도의 조직이며, 그다음 뭐를 해석한다고 했죠? 그쵸? 헌법의 해석과 관련돼. 무슨 사건? 정치적 사건을, 정치적 사건을 사법 절차에 따라, 사법적 절차에 따라 심판한다. 라고 했죠. 4문단. 헌법재판소는 어떤 심판이 있었어? 5개 있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위헌 법률 심판, 위헌 법률 심판, 그다음 헌법 소원 심판, 그다음 무슨 심판이었어? 탄핵을 결정하는 탄핵 심판, 그다음 정당 해상 심판, 마지막으로 아까 뭐라고 했지? 권한 쟁의 심판. 그래서 권한 쟁의 심판. 그다음 마지막. 헌법재판소는 재판소는 심판과
결정해서 뭐가 특이했지? 심판 중에? 5개 중에 뭐가 특이했어? 마지막 거. 그게 뭐였어? 그렇죠. 권한, 쟁의 심판과 차이를 가지며 위헌 법률 심판과 그다음 국민이 제기하는 거 뭐였죠? 헌법 소원 심판. 헌법 소원 심판의 위헌 결정에 따라 위헌 결정에 따라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킨다. 법률의 효력 상실. 나요. 구조도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 재판 종류 있었죠? 몇 가지였어? 네 가지였죠. 재판의 종류. 1번 뭐였어요? 민사재판. 두 번째는 형사재판. 세 번째는 선거 전에 행정적인 사건을 담당하는 행정재판. 네 번째가 선거재판이었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거 음, 써드리진 않을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해오시고. 그 다음 심판의 종류는 몇 개였어? 그렇죠. 심판의 종류. 마찬가지로 1번 무슨 심판? 위헌 재판. 법률 재판.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위헌 그럼 심판이죠? 심판. 두 번째는 개인이 제기하는 헌법 소원 심판. 세 번째는 최종적으로 탄핵을 결정하는 탄핵 심판. 네 번째는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정당 해산 심판. 마지막 뭐라고? 그쵸. 권한 쟁의 심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서 봅시다. 됐지요? 오케이.